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네, 뭐 학생들도 좀 와 있네요. 네. 오늘은 좀 15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기면 되고요. 저 맞습니다. 예. 일단은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데 교육 과정 바뀐 부분에는 어머님도 사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과서가 이제 그 공통 영어라는 교과서로 바뀌어서 1학기 때 공통 영어 1, 2학기 때 공통 영어 2를 쓰는데 이 교과서 확정이 됐거든요. 중상고는 지금 YBM 박준원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고 이제 조금 이번에 바뀐 그런 그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거는 원래 전통적인 이제 이해랑 표현 영역에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있는데 여기 보기, 제시하기가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요즘 워낙에 이제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아이들이 이제 외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중상고 내신 영어에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중상고에서 사실은 최근 5년 동안 듣기 평가를 테스트하지 않았거든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지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약간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큰 변별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서술형 배점은 거의 확실히 증가될 걸로 보여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상고 지필 시험에서 지금까지는 객관식이 보통 80점, 서술형이 20점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자사고에 비해서는 서술형 비중이 낮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내용,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교육부에서 낸 자료 등등을 보게 되면 서술형은 확실히 증가될 거다. 배점이 한 30점 정도까지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이제 어머님들 뭐 너무 많이 들으셨지만 이제 내신 상대평가 등급이 9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보십시오. 지금 제가 300명 기준으로 써놨는데 1등급이 영어 12등, 2등이 33등, 3등급이 69등, 이제 4등급이 120등인데 사실 냉정히 말해서 예전 9등급 체제에서 중산고에서 내신이 의미 있는 등급이 나오려면은 3등급 이상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등급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2등급까지 의미 있는 등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100등이라는 등수가 사실은 이 70등이랑 100등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면은 이게 뭔가 조금 이제 그 중학교 때 영어 공부가 좀 덜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좀 못 봤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와도 열심히 올리면 올릴 수 있는 등급이 사실은 이제 4등급 초반까지거든요. 100등급 위까지는 사실은 내가 조금 지금까지 준비가 조금 부족했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등수예요. 근데 과거에 70등은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이제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 1등급 같은 경우도 사실은 9등급제에서 12등은요 거의 안 바뀌어요. 1학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1등급 받은 친구들이 결국 2학기 갈 때까지 거의 1등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등급 정도만 돼도 여기서 이제 체인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1등급 30등이라는 거는 중상위권 친구들이 충분히 노려볼 만한 1등급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5등급제를 갖다가 이제 너무 이렇게 부담 갖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2등급, 1등급 갈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바로 이제 중상고 내신 시험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그 내신 등급은 학기별로 매겨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중간고사 한 번 보고 기말고사 한 번 보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1학기 전체가 중요하고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수행평가가 40%예요. 굉장히 수행평가 비중이 높죠. 근데 사실은 수행평가는 변별력이 별로 없습니다. 수행평가는 40%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100점 만점으로 반영됐을 때 점수 차이는 최고 5점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5점인데 거기서도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과거 기준으로 3등급 이상 맞는 친구들은 거의 감점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영어가 이제 외국어다 보니까 수행 평가가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상고에서는 주로 이제 말하기 수행 평가를 봤었거든요. 근데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수행 평가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3반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수행 평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보통 한 2주 전에 수행 평가에 이제 나올 그 주제를 세 개를 주세요. 세 개를. 그래서 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각각 말하기 주제를 생각해 와. 그다음에 시험 당일에는
제비 뽑기를 해서 1, 2, 3번 중에 자기가 뽑은 거를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전부 준비를 해와야 되겠죠. 세 가지를 전부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무슨 뭐 그 말하기 하는 영어에 되게 뭐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느냐 이런 거를 별로 평가하시지는 않으세요. 주로 이제 끊기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충분히 전달하느냐. 그 다음에 1분 30초라는 이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애들이 좀 연습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분 30초를 너무 넘어가 버린다거나 중간에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시간이 길어 버리면은 그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준비를 해오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만들어 주느라고 고생했거든요. 애들 이제 제가 수업 듣는 학생들은 요청을 하면 제가 도와드려요. 근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게 없어졌어. 애들이 도와달라는 애들이 알고 봤더니 애들이 다 이제 한글 쓴 다음에 챗 GPT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수행평가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중상고 선배 전담 조교들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교나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되니까 수행평가는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 알았지? 네. 혹시 여기서 감점돼 버리면은 나중에 등급 산정할 때 생각보다 큰 타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감점되면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이상이거든요. 아까 비율상. 그래서 두 문제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시험 유형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중상고는 이제 작년까지는 객관식이 조금 비중이 높았어요. 80점 정도고 문제가 이제 특히 1학년 때는 문항수가 많아서 32문제 많을 때는 34문제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떤 유형이 나오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중상고 시험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객관식 시험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공통된 유형들이 있잖아요. 공통된 유형들은 비슷한 건데 중상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4번에 있는데 속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산고 내신 영어 하면 어머님들 아마 혹시 이제 중산고 속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영어 속담이 영어 수능 시험에 꼭 한두 문제가 나왔어요. 언제? 한 20년 전에. 근데 이제 영어 수능에서 속담이 안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이거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중산고에 속담을 아주 조예가 깊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중상고 지금 이제 외국어 작년까지는 외국어 부장을 맡으셨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서 이제 임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그분이 출제를 하시면은요. 속담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속담이 비중 있게 출제되고 심지어 서술형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사실은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작년에 1학년은 안 담당하셨어요.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1학년 담당하시다가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작년 1년 내내 속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속담은 그런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선생님이 올해 담당을 하게 되면 이거 제가 이제 바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속담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작년처럼 올해도 이제 직접 수업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출제도 안 하시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실제 수업 들어가면 3월 달 수업 들어가면 할지 말지 제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2월 달에 프리코스 할 때 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담 정도는 아이들한테 좀 준비해 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뭐 내신에 도움이 되면 아주 도움이 되는 거고 혹시 속담이 안 나오시더라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 그런 거 정도는 이제 같이 나눠줄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빈칸 추론은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요즘은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원래 그 수능 시험에서는 빈칸 추론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죠. 킬러 유형이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은 수능 시험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처음 보는 지문의 중간에 이렇게 딱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걸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내신 시험에선 사실은 빈칸 추론은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는. 왜? 내신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에 빈칸 뚫어져 있는데 이거 못 넣으면 공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쉬운 유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좀 바뀌어 가지고 빈칸을 뚫어 놓으시는데 원래 시험 범위에 있던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해 버리세요. 변형을 해 버리시는데 특히 중상고 선생님들은 이게 조금 이제 좋은 의도로 얘기하면 지문을 단순 암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의도로 이제 지문을 니네가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의도고 좀 이렇게 안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함정을 잘 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문이 있으면 애들이 이제 열심히 외웠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아침형 인간은 자 아침에는 집중력이 높은 작업, 저녁에는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다. 이게 빈칸이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여기 살짝 아침형 갖다 저녁형으로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외워서 쓰면 안 되게 하는 문제를 많이 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 많이 풀어드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처음에 특히 준비할 때는 중학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지문을 외워서 풀어야지. 우리가 외웠던 게 이건데, 선생님이 오타 내셨나 보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상고 객관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법인데요. 이제 어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능은 요즘 객관식 어법 한 문제 나오거든요. 한 문제 이제 딱 그 29번에 나오는데 수능 어법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에 단어를 5개, 단어입니다. 단어의 5개를 밑줄을 쳐준 다음에 1, 2, 3, 4, 5번 단어 중에 문법이 적절하지 않은 하나를 골라라. 이게 수능 문제예요. 자, 일단은 단어의 밑줄을 쳐주죠. 그 다음에 틀린 거 하나를 골라랍니다. 중상고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를 딱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주로 이제 그 부교재에서 나오는 유형인데 문장을 한 5개 밑줄을 쳐주십니다. 문장 전체를. 그 다음에 이 중에 틀린 거 2개를 골라라. 이게 이제 중상고 주로 부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 유형입니다. 자, 얘는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실제로 중상고에서 가장 이제 문법 객관식에서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이제 교과서라든지 이제 요즘은 그 부교재에서 나오는데요. 밑줄을 막 많이 쳐주세요.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진짜 세봤는데 물론 그건 서술형이긴 했지만 45개 밑줄을 쳐주신 적도 있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밑줄을 쳐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중요한데 이 중에 틀린 걸 다 골라라도 아니고 틀린 거 개수를 골라라요. 1번 5개, 2번 6개 쭉쭉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나는. 그래서 사실은 6개 근데 또 이게 변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6개 틀린 건 확실한데 얘가 변형이 됐는지 만들기 틀린지 좀 헷갈리네. 그러면 이제 6개를 골라야 되나 7개를 골라야 되나 하는데 그 차이로 이제 정답이 갈리고 이게 당연히 부분 점수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중상고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는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네. 벌써 3분밖에 남았네요. 이제 그다음에 서술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상고 서술형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요약형 문제가 있는데요. 1학년 때는 제가 이제 그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약형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이제 요약형 문제는 1학년 1학기 때보다는 1학년 2학기 때 조금 등장을 하고 2학년 올라가면은 가장 중심된 유형이 됩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이렇게 주어진 지문이 있을 때 이 지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라 이러면서 이제 단어를 그냥 무턱대고 적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네모 칸수를 주시면서 중간중간 철자를 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자 어떤 학교는 이런 유형 문제를 내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에 보기 지문에서 찾아라고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할 만한데 중상고는 여기 A, B를 보기에 없는 지문에 없는 단어를 쓰게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학년 때 준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제 과거 9등급제일 때는 1등급 맞으려고 이제 이거 많이 준비한 친구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 5등급일 때는 이제 특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틀려도 됩니다. 근데 2학년 때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제로 많이 준비를 해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1학년 때 꼭 맞춰야 될 유형은 이거예요. 영영풀이 유형인데 자 주어진 지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단어를 줍니다. 자 이 지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 쓰는 거니까 일단은 이거보다 쉽죠. 그래서 이 지문에 있는 단어 중에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적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한 5년 전부터 나온 유형인데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게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예를 들면 뭐 A로 시작하고 알파벳 수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 단어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셨거든요. 자, 이거 문제가 나왔더니 애들이 처음엔 어려워하더니 금방 맞췄어요. 어떻게? 이 지문에서 단어 수가 6개인 걸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바꾸셨냐면 이게 들어갔어요. 뭐 어형 변화 가능. 즉 예를 들면 본문에 나온 단어가 예를 들면 persistent인데 애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칸수가 하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죠.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닙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제 의도한 답은 이런 식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어형 변화가 들어가면서 난이도가 높아졌고 작년에는 심지어 이제 이유형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단어 수를 안 주고요. 마지막 단어만 주, 마지막 철자만 줘. 그래서 사실은 중상고 지금 이제 그 서술형 유형 중에서 1등급, 2등급 다 막론하고 반드시 맞춰야 될 유형이 이겁니다. 1등급 받으려면 이거를 다 맞아야지 되고 2등급 받으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적어도 절반 이상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형을 갖다가 제가 이제 지금 2월 달에 지금 이제 프리코스 하면은 좀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3월 달 가도 이제 저는 그 아이들 단어 연습을 매일 아침에 수강생 전원에게 이게 단어 문자를 퀴즈로 보내거든요. 퀴즈를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연습을 해야지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영영풀이라는 게 아무리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라도 외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영영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습이 돼 있어야 돼서 이런 거 제가 좀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상고 내신은 사실 이제 뭐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이제 보시면 교재가 레벨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중상고 레벨만 거의 중상고 내신만 집중을 하면서 내신 기간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교재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되고 사실 아이들이 많지만 관리도 제가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모든 학생들을 중상고 졸업한 선배들 이렇게 1대1로 제가 조교를 매칭시켜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 제가 또 이제 다시 한번 관리를 하고 그다음 실제로는 이제 보통 수업 시간을 제가 6시부터 9시로 잡아놨는데 그날 수업에서 과제를 안 해왔거나 매주 테스트 보는데 점수가 모자라면 무조건 10시까지 남겨둡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콘다일로에서 도서관 만드셔가지고 12시까지 잡아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제가 이제 감안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0시까지는 무조건 남아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어머님들 그래도 이제 아직은 좀 처음에 불안하시니까 다른 데 수업 듣다가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항상 그래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처음 개강할 때보다 기말고사 때 30명이 늡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개강하면 또 30명이 늘어요. 2학기 기말에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어머님 다른 데 갔다가 오실 거면은 그냥 미리 처음부터 들으시는 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중간고사 한번 망치고 나면 기말고사 등급 올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런 말씀 드리고 일단 프리코스를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하는데 올해 교과서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를 좀 미리 공부하면 좋아요. 특히 교과서에 아직 자습서도 안 나와 있고 시중에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해드린 자료로 공부하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어휘, 서술형 같은 것 좀 많이 공부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2월 4일만 개강했더니 어머님들 이제 요구가 있어서 2월 8일 토요일만 개강했거든요. 2월 4일, 2월 8일 토요일. 이거 왜 저번 걸로 해내 바꿔서 만들어 드렸는데 저번 거 주셨네. 또 화요일 저녁, 토요일은 2시부터 5시 오후반입니다. 이 콴다길로 문의하시면 둘 다 있으니까 해서 믿고 맡겨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네. 감사합니다.